근데 이 미니 클래스를 다른 사람한테 하신 분들 카톡 주면은 선물 주기. 예. 영배님은 사모님한테 하시고 인철님도 사모님한테 하시고 이번에는 좀 크게 오일 하나를 쏘는 걸로 해가지고 예, 왜냐면 미니 클래스를 하고 계속해도 듣기로는 계속 듣지만 은혜님 되게 좋죠.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은혜님이 예,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예, 반갑죠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오일 하나 주는 거 그러면요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니 클래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냐면 25분 계셔요. 예, 우리끼리만 하자고요. 찍어가지고 올리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예, 제가 25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예. 이제 막 100명 주고 30명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명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예, 26분 네, 까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지금 듣는 분. 꼭 해보시고 주셔야 돼요. 제가 한 거 그대로.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뭐 에센셜 오일은요. 식물, 씨, 껍질, 잎, 줄기, 뿌리, 꽃, 과실 등의 부분에서 중요한 휘발성 오일이래요. 근데 이 오일에 순도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요. 화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이런 성분들은요. 다음의 변수에 되게 영향을 많이 입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영향을 많이 입냐면 오일을 생산할 때 오일의 식물의 부분, 그러니까 뿌리에서 추출하냐, 잎에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분이 다 분포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류의 오일은 호르몬의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식물의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토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금산의 인삼이 나는데 이 금산의 인삼을 강원도에다 갖다 심으면 토양이 맞질 않고 기후가 맞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겨나지도 않고요. 썩어버린대요. 이게 자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태, 그러니까 토양의 상태도 그렇지만 비료, 얘를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키우냐, 화학적인 성분을 해서 키우냐 따라서 얘네들의 순도와 치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 기후, 위도. 위도도 지금 적도나 위도가 바뀌어가지고 사과가, 대구에 있는 사과가 지금 점점 내려와서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게 맛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확하는 계절이나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따냐도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증류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고, 증류 과정이라는 게 증류를 할 때 정말 고순도의 것들의 기계를 사용해서 비싼 거를 사용해서 증류가 잘 되는 걸로 하냐, 아니면 싼 걸로 그냥 하냐. 그냥 우리가 커피 내릴 때도 커피 종이에다가 내리는 거 하고 다른 어떤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눈물 커피라 그래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거는요 다르잖아요. 그거를 추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써 있는데 타임이라는 오일이 성장하는 상태에 따라서 기후나 위도에 따라 가지고요 다양한 화학적인 게 어, 달라질 수 있대요. 같은 식물인데도 기후나 이런 것들의 위도나 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분 자체가 화학적인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팀원 화학이잖아요. 화학의 높은 수치는요. 1년 중에서 또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대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수확할 때도 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따야 거기 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꽉 차 있다 그러죠. 음.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다음에 수박이나 고추를 따면 어때요? 매운 맛이 덜하고 또 수박도 단맛이 덜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고구마를 수확해야 되는데 아직 땅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캐지를 못하고 있는데 몇 개는 캐서 지금 먹고 있는데 그 고구마 자체도요. 이파리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열을 있다가 말린 다음에 고구마를 캐내래요. 그러면 당도가 얘가 물을 못 받으니까 훨씬 당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도 수확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 당도를 자기가 높이고 난 다음에 수확하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오일을 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 하냐, 늦가을에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절에 따라서도 이 오일이
또 이제 변화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을 또 잘 지켜가지고 따야지 우리가 이제 몸에다가 쓰는 거니까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애기들한테도 쓰는 거니까 이 순도와 치유의 가치를 따지려면요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기압과 온도 역시 순도하고 최고의 우리는 아로마는 향 치유기 때문에 그 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향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향을 얻어내려면요 기압하고 온도도 역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일의 치유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회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쓰고 있는 이 에센셜 오일 한 병이 그냥 아무 회사 거나 쓰면 안 되구나 이런 거를 사실 이런 거를 읽으면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막 키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추나 이런 야채를 유기농으로 키우는 거 하고요. 농약을 줘서 키우는 거는 농약을 주는 거는 보기에도 반지르르하고 금방 크고 수확도 되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야채를 키울 때 자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화학적인 거 절대 안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제가 그때도 그랬죠. 닭을 키울 때 여러분 한 달 만에 치킨이 돼서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닭을 키워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한 달 안에 그 닭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주먹만하게밖에 안 커요. 그건 뭐냐면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가 들어간 것들을요. 닭한테 사료에다가 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울 때 제가 지금 라벤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벤더도 원산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도테라 라벤더는 어디서 와요? 불가리아에서 오죠. 불가리아에서 소싱을 하는데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란 나라에도 라벤더 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의 거를 안 쓰고 이 불가리아 거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를 소싱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가리아에 있는 게 적도나 기후나 네, 토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라벤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학적인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썼을 때 이로운 이런 가치들을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대체가 할 수가 없어요. 비싼데 이거를 싼 걸로 대체하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자가 알려진 개별 성분을 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복제는 할 수 있다는 거 실험실에서 얘네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에센셜 오일을요 화학자가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향기, 향수 이런 것들의 향을 맡아보세요. 향수 진짜 비싼 것들의 향을 맡아보면요. 그게 진짜보다 더 라벤더 향이 더 좋아요. 저희 도테라 레몬보다요. 시중에 있는 레몬 향수가 훨씬 더 오래 가면서 향기가 레몬의 향이 더 막 침이 나올 정도로 더 좋아요. 근데 그거는요. 조향사가 만든 인공향이에요. 네.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제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자연을 복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아 진짜 잘 만들어졌다라는 게 에센셜 오일이 단일 오일하고 블렌딩 오일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봐도 좋긴 하지만 네, 이런 정보들도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불가리아산 그 뭐지 멜리사 레몬밤 있잖아요. 그 레몬밤이 한참 살 빠지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사서 여자들이 먹기도 했었는데 이 레몬밤이요. 불가리아에서 추출을 해요. 원산지예요. 근데 이 레몬밤이요. 멜리사가요. 10kg이 있어야지 5ml를 얻어져요. 우리가 페퍼민트가 10kg에서 13kg가 있어야 15ml 만든다 그랬는데 얘는 더해요. 왜냐하면 멜리사 잎이요. 10kg가 있어야 5ml를 만든대요. 15ml도 아니고.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죠. 5ml를 만드는데 10kg가 있어야 된다면 멜리사 그리고 멜리사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여린 잎을 쓰는 거니까 예. 우리가 녹차도 보면은요. 녹차 이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쓰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거 작설차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그 새순만 따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이파리가 다 났다 그래서 지금 옆분이 졸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생각나네. 그 지숙진 사장님이 그 불면증이 있을 때나 잠을 자야 될 때는 임미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제가 잠을 재우고 있어 지금. 죄송해요. 네.
이제 졸릴 때지. 왜냐면 밤이고 9시인데 그런 데다가 목소리가 톤도 하나도 변화도 없이 저렇게 일자로 쫙 가고 있으니 자장 자장 방세영 사장님 잘 주무세요 이렇게 들리지. 그죠? 임재부님 그러죠? 예. 제 사실 목소리가 좀 약간 통통 튀고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잠을 재우고 있어. 예.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무셔요. 주무시고 녹음한 거 편집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이렇게 그래서 도테라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도테라는요. 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 저희가 미국 가서 그걸 보잖아요. 사이언스 팀, 의사들이나 과학자 팀이 늘 얘네들의 그 대학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얘네들의 논문을 하나하나 뭐 유칼립투스 논문이 뭐 몇십 개가 되고 레몬의 논문을 몇십 개 만들어내고 이건 뭐냐면요. 보여지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칼립투스가 조향사가 만든 인공향으로 만들었을 때 그 한 병의 향은요. 저희 도테라 유칼립투스 향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저희 유칼립투스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향이 좋은 밖에 있는 유칼립투스는요. 그 아로마라고 이름은 똑같잖아요. 저희도 아로마라고 부르고 밖에서도 아로마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가 그래서 저는 다른 에센셜 오일이 밖에 있는 거 많지만 도테라를 만난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미팅을 하다 보면요. 밖에 있는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향 때문에 특히 젊은 애들은요. 향을 위주로 에센셜 오일을 써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은 가격을 떠나서 향이 좋은 거를 선택해요. 향이 좋은 거를 사실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향보다는 예, 이 원산지 그리고 기후나 토후나 어떤 시기에 또 얘네들을 추출하고 어떤 추출 방법을 쓰고 어떤 기계를 쓰고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은요 순수 치료용으로 이제 오일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에센셜 오일로 뽑았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재생을 꺼내 쓰는 거고 방어 기제를 꺼내 쓰는 거기 때문에 산소 공급하고요. 면역의 방어 시스템을 올려줘요. 그래서 제가 레몬수를 물에다 타서 계속 먹으면 이 우리가 60조개가 되는 세포에 산소의 포화도를 올려주면서 에너지를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소를 공급한대요. 에센셜 오일은요, 지용성이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60조개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의 그 바이러스를 들어가서 잡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 순수하게 뽑아낸 이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 오일이기 때문에 세포를 뚫고 들어가고요. 산소가 부족해서 굳어있는 세포 벽도 뚫고 들어간대요. 관통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이 여기 써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써 있는 거예요. 책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소송에 말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다는 거는요. 과학자나 의사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수분 안에 내 몸의 인체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영양소처럼 대사할 수가 있대요. 대사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는요. 굶주린 인체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하도록 돕는 산소 분자가 함유되어 있대. 그래서 우리가 힐링 터치 할 때 8점을 등에다가 8개를 순서대로 바르잖아요. 이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산소를 우리 몸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영양 결핍 곧 산소 결핍이기 때문에 세포에 적절한 영양소를 동화를 할 수 있게 부족한 산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숨을 쉴 때 요즘에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공급하는 게 숨을 쉬어서도 산소를 공급하지만 에센셜 오일을 바르게 되면 그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도 부족한 산소를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에센셜 오일은 면역계를 자극한대요. 사실은 모든 질환이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 어떤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면역계를 자극해서 네, 도움을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항균, 항염, 항진균, 항전염성, 항미생물, 항종양, 기생충, 항바이러스, 소독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벤더에도 조금씩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고 그 같은 성질이 페퍼민트에도 들어있고 페퍼민트에 들어있는 그런 성질이 레몬에도 들어있고 레몬에 들어있는 게 티트리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전부 다 조금씩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에센셜 오일은 체내 세포의 혈액을 해독한대요. 해독. 그러니까 해독은 뭐예요? 몸에 안 좋은 독소가 있는 거를 깨끗하게 해주고 정화시켜주는 게 해독하는 거잖아요. 나쁜 음식을 계속 먹어가지고 몸이 해독이 안 되고 독소가 쌓여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몸이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원인이.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이 체내 세포의 혈액을 해독시켜준대. 그러니까 혈액이 안 좋고 탁하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썼을 때 혈관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세포에 이렇게 관장을 한다는 거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또 면역도 강화시키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요, 많이는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 정도라도 안 쓰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만약에 방송 사장님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많은 에센셜 오일을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라벤더 하나 소개하고 이거를 샤워하고 아니면 뭐 머리 감고 아니면 얼굴에 화장품에다가 한 방울 떨궈서 샴푸에다가 떨궈가지고 쓰신다거나 마지막 헹굴 때 라벤더 한 방울 헹군다거나 몸에다가 샤워하고 나서 로션 바를 때 라벤더 한 방울 발라요. 그러면 온 몸 전체에 라벤더가 발라지게 되면은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또 그 전달해 주신 분들이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라벤더 하나만 가지고도. 티트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고 페퍼민트 하나만 가지고도 세포를 열어주기 때문에 열고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면역을 흔들어줘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스케 테라피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은요,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한대요. 뇌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냐면 알츠하이머나 류게릭, 뇌전증,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요 요즘 젊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요.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권았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근데 이제 뇌 관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뇌 관문은요, 순환하는 혈액과 특정 손상 물질이, 그러니까 뇌 관문은 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가는 거를 걸러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거나 어떤 걸 할 때 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에센셜 오일은요, 통과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조직 및 뇌 척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뇌 관문인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의학회에서의 AMA라는 의학학회에서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하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류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 및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그 관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들어가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관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세스케 테라피엔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은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고 저희가 체험사례가 많은 이유가 아마도 뇌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를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에센셜 오일 썼을 때 또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어떤 혜택을 보냐면요. 공기 중에 중금속 입자, 요즘에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동차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찻길에 사는 애들이요. 호흡기가 다 안 좋대요. 그 정도로 내연이 많고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가서 코를 풀면 아내가 시커멓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 중금속 입자나 이런 나쁜 독성 물질을 제거를 해준대요. 에센셜 오일이. 네. 그냥 아로마 말고 조향사가 만들어낸 인공향 향만 좋은 거 피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연의 것을 에센셜 오일을 뽑아가지고 향기를 분사를 했을 때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를 증가시킨대요. 왜냐면 이 자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산소를 가지고 있다고 에센셜 오일이. 그러니까 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대기 중에 산소를 늘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무는요. 뭐지? 뭐를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산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를 많이 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도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산소가 나오겠죠. 우리 몸에 산소가 없어서 혈액이 끈적끈적거리고 안에서 독소가 있는 것들을 산소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뿐만이 아니고 먹었을 때나 발랐을 때 우리 몸의 혈관이나 피부 안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도 올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순환이 잘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구역내, 그러니까 지금 방소연님이 계신 곳이나 뭐 유영배님이 계신 곳이나 이런데 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역 내 오존 및 음이온을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가면 음이온이 나온다 그래요. 저희 여기 고성에 손님들이 오시면 저녁 때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밖에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절벽이 있으면서 바로 다 숲이잖아요. 저희 옆에가 바로 숲이거든요. 집이. 네, 바로 숲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테이블을 놓고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오시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취하지가 않는데. 음이온이 약간 그런 것들 그 뭐라 그래요? 오전이나 음이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삭힌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 없애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역 내 오존 및 음이온을 증가시켜서 세균 증식을 억제시킨대요. 세균 증식도 억제시키고 곰팡이나 또 담배나 또 동물 냄새. 가끔 그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에센셜 오일을 접해가지고 디퓨징 해놓으면 아 동물 냄새가 사라졌어요. 또 냉장고 냄새나 옷장의 냄새, 신발장 냄새나 이게 싱크대 밑에 있죠. 아니면 집안에서 유독 이렇게 그 구석진 곳, 비가 오면 습한 곳 이런 것들의 냄새 이런 것들을 없앨 때도요. 네, 에센셜 오일이 이로움을 주고 있어요. 단 어떤 순수하고 퀄리티 있는 자연에서 뽑아낸 에센셜 오일일 때. 네. 그리고 상쾌한 아로마 향으로 공기를 채움. 사실 아로마가 이런 기능도 좋지만 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향기를 품었을 때 상쾌한 아로마 향으로 공기를 맑게 채워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에센셜 오일은요. 정서적이나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치유를 촉진하도록 돕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은 인류 최초의 약이래요. 인류 최초의 당연히 약이죠. 왜냐면 사람이 있기 전에 식물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아플 때는 식물을 활용해서 옛날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치유를 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 인류 최초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나 중국이나 이런 뒤로 넘겨보면은 그리스, 아라비아, 이스라엘 뭐 이런 데서는요. 몇천 년 전부터 솔직히 이집트 같은 경우나 이런 피라미드 안에는요. 역사가 피라미드가 5천 년이 넘잖아요. 그 5천 년이 된 피라미드 안을 검사를 했더니 거기 안에 빚어놓은 단지 안에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피라미드를 가가지고 발굴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문제. 정답 맞추시는 분. 선물. 도굴꾼은 아니잖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래? 그 피라미드, 고고학자. 어? 고고학자네. 맞아, 맞아. 그런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네, 당첨, 선물. 네, 감사해요. 제가 도굴꾼이라고 할 뻔했어.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도자기처럼 빚었는데 뚜껑이 없는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기 이제 석고자기, 설화 석고자기라고 여기 있네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이런 설화 석고자기가 보존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도굴된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도굴 안 된 것들을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랑키센스나 모략이나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상형 문자로 벽화에 이런 것들이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도굴된 것들이 많은데 비싼 이런 그 금이나 그 왕이 썼던 이런 귀족의 값 나가는 이런 물건보다도요, 이 에센셜 오일이 도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5천 년이나 역사가 된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2천 년이잖아요. 2천 년 전에 그런 에센셜 오일을 썼다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네, 그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황금, 유향, 몰약 중에서 황금 자체도요.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메릭, 강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줬냐면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그 산모의 후처리를 위해서 산모가 깨끗해야지 감염되면은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처리를 위해서 또 그 예수의 어렸을 때 아프게 되면은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황금일 수도 있지만 고고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왜 투메릭을 황금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왜냐면 황금처럼 투메릭이 강황이 노래가지고 진짜 노랗거든요. 땡노랗잖아요. 황금처럼. 그래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종교의식, 결혼식, 그리고 또 뭐 데이트 써있네요. 교제, 화장품, 이런 것들, 장례식, 이런 것들의 생활에 다양하게 옛날부터 이제 써왔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에센셜 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정류를 한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빻아가지고, 예, 어떤 천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천을 두른다거나 그 천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에센셜 오일보다는 연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플 때 바르거나 예, 연고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한 거 한번 여러분들 그 가족한테, 지숙진님은 아들한테 예,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미사님은 정상대가 없다. 그러면 그 있잖아. 가족, 그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앉혀놓고 하셔도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처음 하는데 사람한테 할 때 떨릴 수도 있지만, 네, 안 떨리게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걔는 막 제가 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막 내가 잘못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 거니까. 어때요? 지금 한번 해보실 분. 제가 설명한 거. 없으시네요. 제가 사진 좀 찍을게요. 왜냐면 오늘 제가 메리골드 꽃 딴 거 12개 정도 이렇게 포장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올리브나 주방에서 쓰는 기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름 있잖아요. 참기름이든 뭐 그런 데다가 넣어놓으면요. 향이 나면서 제가 로즈를 넣을 거예요. 딱 넣을 때 거기다 떨궈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오일통에다가 넣게 되면요. 쓰는 동안에 그 레몬 향하고 장미 향이 나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단 찍어가지고 근데 어제 한 거 제가 10분 추천했잖아요. 저 혼자 저희 손님들이 오면 이 주전자에다가 제가 막걸리를 넣고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막걸리를 하나를 넣고 레몬을 10방울 떨궈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돌려요. 그러면 막걸리가 진짜 맛있대요. 그럼 비결이 뭐예요? 레몬을 넣어서 맛있거든요. 근데 이 레몬이 우리가 먹을 때 이불통에 들어갈 때도요, 입 안에가 원래 항문까지 연결이 뚫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거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도 다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드실 때도 레몬을 10방울 넣어서 돌리게 되면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 사람이 술을 먹더라도 면역을 올려주고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고 남은 거 여기 있네. 이게 제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혼자 할 때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추첨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보고 꺼냈어요. 보고 꺼낸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좀 찍어요. 부분하고 뒤에 장. 네. 그래서 제가 또 추첨을 해가지고 내일 여기 있는 분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추첨을 통해서 내일 그래서 모든 택배는요 말일에 보내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조금조그만 거예요. 사실 많은 거는 아닌데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쓰시면 저도 찌끔찌끔한 거 사람들한테 선물 가끔 받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고 또 이제 제가 앞으로 목걸이 2개씩 많이 이벤트 할 거예요. 그거는 왜 하냐면 그 싸지만 목걸이가 굉장히 그 향을 전달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오신 그 두 분한테도 밸런스나 엘리베이션이나 뭐 유칼립투스 이런 거 두세 방울씩 떨궈 가지고 목에다가 걸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그 향을 즐기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거시긴 하지만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받은 것들은요, 사람들한테 뭐 유칼립투스 두세 방울 넣어 가지고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도 향기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걸이를 조금 많이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리골드하고 목걸이 예, 같이 하는 걸로 10분. 메리골드 10개, 목걸이 2개씩 10명. 그럼 20분이잖아요. 그럼 거의 반 이상 타시는 거예요. 예. 미사님 너무 좋아해.